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블로그 기자단 또는 서포터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담아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체험단을 신청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협찬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담아봤다면, 오늘은 블로그 기자단 또는 관공서 기자단에 대한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 말하는 관공서 또는 이런 곳은 어떤 곳이 있을까 생각을 하실 텐데, 예를 들면은 시청도 있을 거고요. 구청도 있을 거고요. 평생교육진흥원이나 문화재단도 있을 거고, 마케팅공사도 있고, 또는 청년센터라든가, 환경센터라든가, 다양한 센터들도 존재합니다. 각각의 공간에서, 그러면, 각각의 그런 기관이나 센터에서 이런 블로그 기자들을 뽑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모집하는 시기는 어떻게 될까? 연말에서 연초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 11월, 12월 정도, 또는 1월에서 2월 정도면, 이러한 각각 공고문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부터 블로그 기자단 모집이라고 검색을 해두시면 이 시기쯤 뽑을 수 있구나, 뽑히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두셔서 미리 한번 염두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활동 기간은 어떻게 되냐면 보통 간략하게는 1년이라고 보시면 되지만 실제로 발대식을 하고 나서 한 12월 초에서 중순까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보통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의 활동을 하는 곳이 많이 있고, 올해 활동이 되어 한 5기, 10기까지 이어진 곳들은 딱딱 맞춰서 한 1년 정도를 꽉 채워서 활동을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러한 곳에서는 왜 이런 기자들을, 서포터즈를 뽑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이 점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 내용이 곧 나의 활동 내용이고 내가 어떤 콘텐츠를 제작할지에 대한 가이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러한 시청, 구청, 진흥원, 센터, 재단에서 왜 이런 기자단, 서포터즈를 뽑을까? 이러한 곳에서도 각각 홍보 활동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도 내보내고요. 관련돼서 다양한 것들을 제작해서 홍보 활동을 하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홍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실제로 이러한 홍보를 통해서 받아야 될 그런 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받아야 될 시민의 입장에서 그 글을 써가지고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들어내가는 게 그런 기관들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검색하시는 블로그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또 인스타그램을 활용을 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기관에서는 영상 기자단으로 뽑아서 유튜브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이러한 컨텐츠들을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미리 염두해 두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자단도 블로그와 인스타를 같이 하는 기자단도 있고, 블로그만 하는 기자단도 있고, 인스타 카드뉴스만 제작하는 기자단도 있습니다. 미리 한번 확인해 보시고 들어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는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과연 내가 들어가게 되면 어떠한 활동을 하게 될까? 이런 활동 내용에 대한 게 있습니다. 간략하게는 해당되는 기관, 재단의 그런 홍보를 위한 컨텐츠를 제작이라고 간략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조금만 더 풀어서 기록을 해보자면은,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에서 하는 기자단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전시회도 있을 거고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교육도 있을 거고, 또는 공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그 공간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문화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을 위한 지원 사업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는 컨텐츠를 제작을 하는 게 이러한 재단 기자단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마찬가지로 시청에서, 구청에서 하는 기자단에 들어갔다면 그 시내, 구내에 있는 이제 명소라든가, 그래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라든가 직접 운영하는 교육이나 행사에 대한 컨텐츠도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사 작성하실 때 내용들은 지난번 체험단에서 했었던 것처럼, 또는 블로그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했었던 것처럼 그 현장에서 하나하나 찍어가시면서 기록을 하시면서 컨텐츠를 제작하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좀 추가적으로 이런 정책에 대해서 사전 홍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기존에 말씀드린 블로그 체험단이나 기자단이나 컨텐츠 제작에서는 조금 다른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이제 먼저는 간략하게는 어떠한 정책 사업이 있다면 이 정책 사업에 관련돼서 미리
그 담당자분께 요청을 받아서 포스터라든가 관련 내용을 미리 받아두시면 좀 수월합니다. 자, 그 상태에서 먼저 그 포스터 내용과 함께, 포스터 사진과 함께 이 포스터에 관련된 내용들을 뭐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고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는 내용을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이 어디에 가면 있는지 홈페이지, 그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찾아서 신청하면 되는지,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이 신청을 하는 방법을 한번 열어보시면 그 안에 간략하게 내용이 담겨 있을 건데 어떤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지, 신청할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어떻게 신청해서 들어가실 수 있는지에 대한 신청 링크나 신청해보시고 나서 뭐 예를 들어 전년도에 미리 해봤더니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 또는 직접 신청을 해보니까 어렵지 않게 신청을 해볼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을 하시면서 정책 사업에 대한 홍보 콘텐츠로 제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형태로 카드 뉴스로 제작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행사에 대한 사전 사후 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후 홍보는 보통 블로그 기사를 작성하실 때처럼 현장에 갔다 오시고 나서 주변 사진을 찍으셔서 콘텐츠를 올리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사전 홍보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정책의 사전 홍보와 같은 형태로서 기사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통 컨텐츠를 제작을 하는 게 주요한 활동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어떤 활동이 있을까? 그 중에 하나는 정기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서 하진 않지만 대부분의 기자단이나 소포터에서 정기회의가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월 1회 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월 1회 또는 뭐 3개월에 한 번 요 정도가 있긴 하는데, 하게 되면 정기회의 때 하는 건 대부분 이러한 내가 어떤 컨텐츠를 취재할 건지에 대한 그 취재에 대한 교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떤 컨텐츠를 취재하기를 바라는지 담당자분께서 우리 재단에서, 우리 센터에서, 우리 이 기관에서 어떠한 행사들을, 어떠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개들을 해주시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콘텐츠를 취재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기획을 세울 수 있는 정기회의가 주기적으로 있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정기적인 교육도 존재합니다. 블로그를 쓰시다 보면 막히고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사진을 어떻게 하면 잘 찍을 수 있을까? 난 컨텐츠는 어떻게 개발해야 될까? 글을 작성할 때는 어떻게 한번 해보면 좋을까? 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통 그 발대식을 학과 함께 정기 교육을 한 차례 정도 시행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추가적으로 한 중순쯤에 정기 교육을 한 차례 더 하는 기자단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한번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기 회의와 정기 교육도 존재하고, 추가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기자단의 견학이나 팸투어 같은 이런 활동도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활동 내용들이 존재하고, 그럼 내가 이렇게 활동을 해서 어떠한 점이 나한테 좋을까라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는 발대식을 통해서 위촉이 되었기 때문에 위촉장이 나오게 됩니다. 이 위촉장은 관련된 활동에서는 경력이 되겠죠. 홍보 업무를 하는 홍보의 일에서도 경력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기자단에 지원할 때에도 아주 좋은 경력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사를 작성하고 나면 그 기사에 따라서 원고료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뭐 보통은 그 포스터 안에는 원고료, 뭐 활동비 지급이라고 되어 있을 건데, 뭐 2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그 안에 범주에 들어가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원고 한 건당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가 활동 내용으로 되게 됩니다. 한 건만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곳도 있지만 뭐 4건, 5건까지 가능한 것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자증과 기자 명함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주로 사용할 일은 많지는 않지만 미리 현장에 가가지고 현장 취재를 할 경우 담당자님을 통해서 현장에 미리 조율을 하시고서 내가 그 조율받았던 기자라고 기자증을 가지고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기자증과 기자 명함도 활동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대부분 많은 기관이나 재단, 그런 센터에서 1년 동안 활동을 하고 나서 가장 우수한 활동자 1명 내지 3명한테 우수 표창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미리 염두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기자단을 활동을 하는데 그럼 나는 미리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상을 올리는 지금 시점에는 중순쯤이기 때문에 그 연말연초에 뽑을 때랑은 좀 거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한번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 미리 해두셔야 될 거 하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도 기자단을 운영하는 운영 담당자로서 4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이제 그런 기자님들의 서류를 보면서 검토를 하는 일도 많이 있었는데 주로 보게 되는 건 아무래도 그 분의 어떠한 컨텐츠를 작성을 하셨는지에 대한 간략하게 말하자면 포트폴리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작성하셨던 그 기사글들 또는 블로그 글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원서를 작성하실 때 보시면 구석에 자신이 있는 글들 한 개에서 4개 정도 기록해서 링크를 연결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것들을 가장 주요하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서 이분이 지원하시려는 이 기관, 이 센터에 미리 알아보셨구나, 미리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구나 라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 지원하실 곳에 기관 센터에 알아보셔서 어떠한 것들을 하는지를 미리 쉽게 잡을 수 있는 컨텐츠들을 올려놓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이면 명소가 가장 좋을 거고요. 재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전시회나 이런 공연에 다녀온 이런 컨텐츠들이 아주 좋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다양하게 작업을 해두셔가지고 올려놓으신다면 실제로 기자단으로 뽑힐 확률이 높아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블로그 기자단 또는 관공서 기자단, 서포터즈에 대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어떠한 것들이 예정되어 있는지, 뽑히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기자단이나 이러한 서포터즈 활동을 하시다 보면 실제로 활동을 하면서 재밌는 것도 많이 있고요. 이러한 활동을 하시는 새로운 분야의 분들도 많이 만나실 수가 있고요. 또 활동을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내가 먼저 검색을 해서 내가 먼저 알려야 되다 보니까 이런 정보에 대해서 접근이 좀 더 수월해지는 좋은 이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걸 필요로 하시는 주변 지인들한테 이러한 좋은 사업들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줄 수도 있는 좋은 계기도 됐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원해 보셔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한번 누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